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과 시험들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비중이 있는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작년까지 이제 쭉 상황을 좀 봤을 때는 6월이 보통 어렵고 9월이 조금 쉽고 그래서 수능은 좀 그 사이 난이도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이번 올해 이제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적어도 공통 부분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심하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객관식의 이제 앞부분이나 또는 주관식 이제 공통 들어가는 그 단답형 부분도 심각하게 어렵진 않아서 그래도 이제 좀 새로운 시도들은 역시나 보이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나오는 시험들은 그 좀 생소한 느낌의 문제들이 꼭 하나씩 껴있는데 이번 올해 이제 요 6월 평가원은 21번이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수를 좀 새롭게 이제 정의를 했죠. 그리고 22번에는 이제 또 그 로그 관련된 것들이 작년에 지수로그 함수 관련된 것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역시 다시 수열로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문항 배치나 어떤 이제 번호마다의 그 단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뀐 부분은 있는데요. 역시나 네모 넣는 거 역시 그대로 나왔고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 또 역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6평 시험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올해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랑 같이 이제 공통 부분 자세히 얘기하면서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시 속도 그리고 이제 운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대부분 그 평가원 문제들은 0일 때 출발 지점이 원점을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원점을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P와 Q의 속도가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한 후면 당연히 이제 0부터 시작되는 건데 어떤 K라는 지점에서 PQ의 위치가 이제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를 각각 적분을 하셔서 이제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0부터 K까지 적분, 0부터 K까지 적분하셔서 그게 는이라는 걸 이제 푸셔도 좋고요. 조금 더 빨리 풀고 싶다면 이게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는 사실 위치의 차이가 0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0부터 K까지 요 속도에서 요 속도를 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결국 T제곱 빼기 2T, DT 요렇게 적분을 했을 때 어차피 위치의 차가 0이기 때문에 요 결과물이 0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 방에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2차 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게 좋은 게요. T제곱 빼기 2T 저 부분은 2차 함수고 0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적분한 게 0이 되는 K를 오른쪽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이 넓이가 같아야 적분을 하면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차 함수의 성질 중에는 여기가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을 때, 즉 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3등분이 되어 있을 때 이 아랫부분의 넓이와 윗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아시면 좋겠고요. 1, 2,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가 그냥 3이 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수로그의 계산과 관련된 문제죠. 여기 특별한 건 없고요. A, B는 양수니까 진수 조건도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 로그 9의 A, 로그 3의 B, 여기는 로그 3의 A, 로그 9의 B 그러니까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가 기본적인 상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A를 물론 이대로 연립을 하셔도 좋은데 조금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푸시려면 요걸 X라고 생각하시고 요걸 Y라고 생각하셔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9의 A는 2분의 1 X고요. 로그 3의 B는 역시나 Y고 요게 2다.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식은 X는 여기 로그 9는 2가 앞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2분의 8이니까 4고 그리고 로그 3의 B가 남으니까 X가 4Y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거죠. 자, X가 4Y면 여기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거는 3Y가 2니까 자, Y는 3분의 2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X는 3분의 8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게 B분의 A죠. 그죠? B분의 A는 여기 있는 이 로그를 뺄셈을 해야 그죠? 뺄셈을 해야 B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X 빼기 Y 이런 걸 해준다면 로그 3의
A 빼기 B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 진수가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X 빼기 Y는요, 밑에서 위를 빼는 거고요. 3분의 8에서 3분의 1을 빼면 역시나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B분의 A라는 I는 3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9가 될 거고,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11번 보시겠습니다. 문제에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뭐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다 좀 차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1차 함수고,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냥 0분의 0꼴 만드는 그 부정형 꼴을 만드는 그것만 이제 하시면 돼서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A가 0일 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0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요. 그럼 보다시피 여기 분모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FE가 0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차 함수는 0이 되는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그쵸? 뭐 이렇게 y는 0이 아닌 이상 그쵸? 근데 y는 0도 1차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FE가 0 되는 애는 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A가 3일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그 0 말고 이제 3을 적용할 건데요. 그럼 이 부분은 0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저 부분이 0이 돼버리고 위에는 더 이상 0이 아니죠. FE가 0이면 F5는 0이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분모가 이제 0이 돼버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결국 F3은 3이다. 결국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뭐 F5는 더 이상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차식이라서요. 요거 두 개로부터 우리가 FX를 그냥 바로 1차 함수를 세워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위로 3칸을 올라가죠. 기울기가 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x에 2 집어넣으면 6이다. 빼기 6. fx가 결국 3x 빼기 6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구하라는 건 f4기 때문에 여기에 4만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 빼기 6 이렇게 진행하면 답이 6이어야 될 것 같고요. 보기에서 찾아준다면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고요. 역시나 공비와 첫째 항을 잘 알아주면 밑에 있는 A1, A6 이런 거 잘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할 건데요. 우선 여기 뭐 등식이 쭉 이제 늘어뜨려 있는데 저 앞부분을 일단 먼저 보려고 합니다. 저 앞부분은 A1이랑 A2는 사실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R만 남겠죠. 공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공비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1 더하기 A3랑 A1 더하기 A2는 뭐 바로 약분할 수는 없지만 A1 정도는 약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일단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2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 있는 A1이랑 A2는 약분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5가 있고 여기 A1이랑 A2를 약분하면서 R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도 A1 더하기 A2는 A1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분히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뭐 A1이 0일 리는 없잖아요. 뭐 답이 0일 수도 없는 거고 보기에도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20이 될 수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A1은 그냥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정리해주면요. 여기 5R제곱, 여기 2R제곱 넘어가면 3R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는 더하기 5R 2가 1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는 0 역시나 인수분해하면 R이 2개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 R을 양수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는 뭐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R이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2나 3분의 1이 나올 텐데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고 이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이다 라고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1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3분의 1은 이제 뭐 여기 식에 이제 요 20이라는 걸 이용해야 하잖아요. 오른쪽에 넣든 왼쪽에 넣든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기 넣을까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 넣어보면요. 요거가 결국 계산하면 20이다. 요 부분을 여기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1은 일단 두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A1이 일단 있고 뒤에 A3는 이제 9분의 1 A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1R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9분의 1 A1 이렇게 들어간 게 결국은 20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2는 일단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밑에는 여기 통분하시면 9분의 10이잖아요. 그래서 A1이 2개 곱해져 있고 10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10은 뭐 약분 이제 하면 되겠고, 그래서 A1 제곱이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건 첫째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정보는 딱히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A1이 3이냐 마이너스 3이냐, 그건 근데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구하라는 걸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하라는 게 보시다시피 A1 곱하기 A1 아래 5승 5제곱, 요걸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A1의 제곱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어차피 제곱이니까 9, 그리고 아래 5승은 3분의 1의 5승이라 3의 5승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9가 3의 제곱이라서 3의 3승분의 1이 남게 될 거고, 결국 27분의 1 요게 남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3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또 나왔었죠. 작년에는 기억, 니은, 디귿이 운동과 관련된 게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는 이제 운동은 아니고요. 뭐 넓이, 정적분과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잘 적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다항함수 F와 G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다항함수 F와 G가 있다. 근데 다항함수는 사실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X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혹시 뭐에 대해 헷갈리실까 봐 그러냐면, 여기는 분명히 ST가 양수 T에 대해 정의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이런 넓이를 ST라고 한다. 그럼 ST는 이제 양수를 넣는 게 맞긴 한데, 저기 위에 있는 저 다항함수는 어차피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약간 디귿을 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언급을 또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함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fx는 gx보다 무조건 크다고 했고요. 그렇죠? 뭐 등호도 없네요. 무조건 큽니다. 그리고 f1이 g1보다 1이 더 크다.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기억, 니은 이런 거 할 때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보시면 fx와 gx와 그리고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게 교차가 되고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건 그냥 위에서 아래를 뺀 걸 정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t를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수식으로 옮겨주면 0부터 t까지 적분을 합니다. t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적분하는 거고요. 얘하고 둘러싸인 부분인데 f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뺀 걸 x축 방향으로 0부터 t까지 적분한 부분이 st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도 씌워야 되는데요.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미분을 해줘야겠죠. 왜 미분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 그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s'(t)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x 자리에 t가 더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ft 빼기 gt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부터 이제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f하고 g가 여기 있잖아요. f하고 g가 있는데 여기 아까 f1이 g1보다 1만큼 더 크다고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정의 있는 식을 한 번만 더 옮겨보면요,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라고 분명히 이제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자 기억은 t에다 1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f1 빼기 g1은 아까 1이라고 이제 문제에 써 있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a가 2가 나온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기억은 이제 틀렸네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기억이 틀렸습니다. 지금 a나 2라는 거 알았어요. 여기에다 2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2다. 이제는 또 밑에 있는 S3 좀 넣어보겠습니다. S3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면 T가 양수인데 3을 그냥 대입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뭐 적분을 해서 구하셔도 좋고요. 근데 어차피 적분하면 F랑 G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좀 써보면요, 저거 양변을 적분하면요, ST는 적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3분의 1 T3승 T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여기 2가 방금 구했으니까 2t, 그리고 사실 정확히 하면 적분상수가 사실 뭔지 모르니까 c 이렇게 두는 게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x는 0과 x는 t로 둘러싸인 이제 도형의 넓이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실 0을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s라는 이 부분이 미분이 이제 가능한 함수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른쪽에서 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걸 0 가까이로 보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저기 있는 저 t라는 아이를 0 쪽으로 보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x는 0과 x는 0 플러스 거의 0 근처로 다가가는 그 부분의 넓이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같은 이 선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0 쪽으로 보내보면 여기 있는 이 값이 0에, 그러니까 S0은 사실 정의가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0 쪽으로 보내보면 0이라는 극한값이 있다는 거죠. 저기에 수렴을 하는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 분명히 0을 집어넣었을 때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붙어있는 적분상수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3을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니은은 여기에 바로 쓰겠습니다. S3입니다.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보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9 빼기 9는 없어지고 3 여기 집어넣으면 6만 남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여기 디귿 fx와 gx와 여기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음수가 들어가는데 t는 양수로 정의되어 있는데 음수까지도 저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건 양수에서만 정의했는데 음수 얘기하는 거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상황을 좀 봅시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f하고 g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x가 음수 쪽에도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ST만 이제 0보다 오른쪽에 대해 정의를 해놓은 거고 F랑 G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S'T, 뭐 FT 빼기 GT 이거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T로 이제 얘기를 하면 0보다 큰 부분에 대해 정의를 해놓은 거긴 한데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요. fx 빼기 g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인 거고 이건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를 뺀 거면 x제곱 요 식은 그냥 x는 실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를 뺀 게 0보다 오른쪽은 뭐 딴 거고 0보다 왼쪽은 또 다른 식일 리가 없잖아요. f는 다항함수, g도 다항함수. 빼면 일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하고 이 x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의 높아심일 수도 있습니다. 잘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저 양수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뭐 이거 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어차피 지금 이걸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결국 f에서 g를 뺀 거에 대해 뭐 적분을 해라. 지금 이런 걸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S4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건 4가 양수기 때문에 S라고 정의되어 있는 곳에 4를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 아까 전에 제가 S를 정의한 건 이거였지 않습니까? 4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그럼 결국 이거하고 0부터 4까지 F 빼기 G 이거에 DX 이거 하고 여기는 뭐 DT라고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 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작업인데 여기에 있는 요 이차함수는 일단 그림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얘는 축이 1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1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한 요 정도 있겠죠. 물론 얘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x축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꼭지점 y좌표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의 넓이와 해당 넓이 그리고 0부터 4까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0이죠. 그죠? 가운데가 1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가운데가 1이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또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넓이와 여기 있는 초록색 넓이는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요거로 둘러싸인 넓이는 S4와 같다는 정확히 맞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디귿도 결국 맞겠다. 자, 보기에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죠. 일단 조건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A는 양수고 B는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0부터 2까지 이제 진행하는데 등호가 일단 양쪽에 들어있긴 합니다. 저게 이제 쓰일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요게 0이라는 거는 이 왼쪽이 0이거나 오른쪽이 0이거나 그걸 푸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근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수 뭐 이런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개수가 15, 이해가 되시죠? 15라는 건 지금 홀수입니다.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기 있는 제가 코사인 b 파이 x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게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이제 요걸 넘겨서 a로 나눈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거나 이 둘 중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또는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당연히 양수고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당연히 음수 라인 위에랑 아래에 이제 그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코사인 b 파이 x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먼저 조사를 해보면 뭐 주기가 b파이분의 2파이라서 주기는 사실 b분의 2잖아요. 뭐 이런 건 금방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2까지 가게 하려면 이 그림을 b번 그려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b번까지. b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b번 그려줘야 된다. 왜냐면 b분의 1을 b번 가야 2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는 0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 y 라인이요. 이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 하라고 했던 아까 2분의 1. 뭐 2분의 1은 뭐 이런 곳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보시다시피 두 개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주기마다 두 개씩 만나는데 저 그림을 b번 반복해야 되면 이거의 개수는 2b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저거를 계속 하면요. 근데 문제는 이 2b는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b는 15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짝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더 추가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한참 음수면 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b 이 저거를 그냥 방금 한 것처럼 뭐 이런 식에다가 이제 해버리면 얘도 역시나 두 개씩 추가돼서 2b를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b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결국 얘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라인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씩 더해져서 홀수가 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라는 요 라인이 제일 밑에 코사인의 제일 밑에 값인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 이걸 보시면 a가 2일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a 더하기 b거든요. 근데 a가 2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얘는 요게 하나가 추가된 거라서요. 얘도 역시나 b번을 반복하면 이거는 b개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맞죠? 얘는 2b개, 얘는 b개 이렇게 처리가 돼서 결국 얘네들이 더한 게 3b개가 될 거고요. 근데 그거는 15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b가 결국은 5이면 된다. 자연수 5이면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요 두 개를 더해주라고 했으니 7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기 위해서 답을 찾아준다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보시겠습니다. 객관식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쵸? 잘 정신 바짝 차리고 3차 함수가 fx입니다. 그런데 상수항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일단 원점을 지난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먼저 절대값을 씌우고 세 칸을 적분한 거랑 적분을 먼저 세 칸을 하고 나중에 절대값을 씌운 거랑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다는 걸. 사실 같을 때라는 건 fx가 다 공중에 떠 있거나 아니면 fx가 다 아래에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먼저 절대값을 해서 적분을 하나 미리 적분을 해서 절대값을 나중에 씌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는 얘랑 얘 사이에 근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이 있어서 교차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의 여기 뭐 p 여기 어딘가에 p 플러스 3 이렇게 fx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러면 이거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절대값 씌운 거랑 미리 적분해서 절대값 나중에 씌운 거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더해지는 거랑 빠지는 거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 범위가 0부터 3까지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0은 안 되고 3도 안 됩니다. 그렇죠? 등호가 없어요. 그렇구나. 등호가 없구나. 그러면은 제가 써볼게요. 인테그랄 지금 p부터 p 플러스 3까지. 그럼 저 위아래는 쓰지 말고 간단히 써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가령 절대값 fx dx 요런 애가 있고, 인테그랄 fx dx의 바깥의 절대값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p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은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0일 때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니까 는이란 얘기죠. 그쵸? 0일 때는 는이란 얘기구나. 0보다 조금 커지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는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0일 때는 는인데 요 식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p가 뭐 한 0.1 정도 된다. 0.1 정도 되면 이게 만족을 해야 되니까 는이 아니다. 이게 가령 이런 느낌이에요. 자, 또 얘기해 볼게요. 3 근처도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3을 적용했다 라고 생각해 보면 3일 때는 얘가 안 됩니다. 그럼 이란 얘기예요. 는이 아니다가 아니란 얘기니까. 이건 는이구나. 그런데 3보다 약간 작은 건 괜찮아? 그래? 그럼 뭐 약간 2.9 뭐 이런 거는 저게 괜찮아? 저게 오케이야? 는이 아니란 얘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 예시를 드는 건데 뭐 이런 예시를 안 들어도 바로바로 떠오르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약간의 논리적인 예시가 뭐 이 정도 느낌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0이면요 0부터 3, 0부터 3이죠. 그럼 그거는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같다는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0이랑 3 사이에서는 근이 없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 0.1 한 칸 갔어요. 그럼 여기는 3.1 여기도 0.1 여기도 3.1 이러는 순간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0이랑 3이 있었는데 옆으로 약간 옮겼더니 달라졌다는 얘기는 약간 옮기면서 근이 추가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3이 근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0부터 3까지 해서는 아무 일도 없다가 옆으로 조금 옮겼더니 이 등식이 깨졌다. 그거는 근이 포함돼서 이 그림처럼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이 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3일 때는 는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3은 여기가 3이고요. 여기는 6입니다. 얘들아, 이 색깔만 보세요. 3부터 6. 여기도 3부터 6. 그럴 때는 이게 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부터 6일 때는 그 3이랑 6 사이에 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2.9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딴 색으로 적었을 건데 여기 2.9가 보이실 겁니다. 2.9. 여기 5.9. 세모 쳐놓을게요. 여기 2.9. 5.9. 얘들아, 선생님 노력하는 거 보이지? 그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다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2.9, 그러니까 3부터 6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조금 당겼더니 등식이 깨진다. 그 말은 3에서 2.9로 넘어오는 순간 등식이 깨졌다.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역시나 3이 근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3이 근이란 얘기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애가 정확히 얘뿐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근 자체가 0이랑 3 그 사이에만 뭔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면 그 밑에 것까지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위로 올렸을 때 0부터 1까지만 딱 그게 된다. 이제 이것까지 추가해 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아무튼 얘로 알아내는 사실은 F0이 0인 건 문제에 써 있었는데 F3이 0인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결국은 저 밑에 있는 이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저 밑에 있는 나는요. 여기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건 fx에다가 q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다 fx에다가 q를 더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 부분만 잠깐만 지울게요. 0부터 q가 1까지다. 이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로 약간 올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0일 때 안 되고 1일 때 안 돼요. 그렇죠? 0일 때 안 되고 1일 때 안 된다.
그래서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0이랑 1 사이에 뭐 0.5 이런 거 하면 등호가 다르다. 이거 위로 올렸을 때 그 사이에 근이 있다. 두 개가 다르니까. 근데 뭐 0일 때는 가만히 냅둔 거죠. 그러면 이거 0일 때는 는이야. 근이 없어 사이에. 이런 일이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어. 1일 때도 마찬가지야. 1이면 1 직전까지는 근이 있다가 1이 되는 순간 근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딱 정확히 접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상황이죠. 지금 0도 근이고 3도 근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근이 막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있고 이러면 이쪽 어디에서도 교차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0이랑 3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안 되고, 그리고 그래프를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0이랑 3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0부터 1까지. 이거 위로 올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럼 여기 0보다 왼쪽 요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날 텐데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게 정확히 1까지만 딱 올라갔을 때 0과 3 사이. 그리고 방금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어차피 0부터 3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0부터 3까지만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여러분들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가 0이고 3이고 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냅뒀을 때 는이야. 그 말은 교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위로 올리면 0이랑 3 사이에 근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거는 어차피 3이 근이잖아요. 이런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fx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x축인데 자, fx를 가만히 냅뒀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0이랑 3 사이에 근도 없죠. 이러면 절대값을 씌우나 하고 나서 절대값 하나 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어요. 0일 때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위로 올리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등식은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조금 크면 저 등식이 깨진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구나. 이제 대충 알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 얘가 있을 겁니다. 얘들아, 여기가 2대1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위로 올리는데 정확히 1보다 직전까지는 등식이 깨지고 1이 되는 순간 등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구나. 여기에 딱 닿아서 그래서 걔를 위로 올렸을 때 그래프가 약간 여기 접하는 이런 느낌이 돼서 0부터 3까지 요 부분만 보는데 여기는 근이 전혀 없으니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을 하나, 그냥 적분하고 나중에 절대값을 씌우나 는이라는 얘기죠.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 직전까지만 근들이 생겨서 교차가 일어난다. 그래야 등식이 깨진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제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fx라는 아이는 최고차항, 그래서 제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안 나와 있었는데 그림이 뒤집어진 건 굳이 하지 않을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0,3에 위로 한 칸을 올려서 딱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a라고 둘게요. ax제곱에 x 빼기 3이다. 그냥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2를 대입한 게 y는 마이너스 1 라인이어야 한 칸을 올렸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4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4a. 자 a는 4분의 1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1이 결국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구해야 할 거는 f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6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6 대입하면 36에 여기 6 대입하면 3이다. 자, 이게 약분되면서 9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7 이렇게 되고 보기에서 답을 찾아주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네모 넣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네모를 쭉 따라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점이고 뭐 이런 게 성립하고 뭐 이런
있는데 사실 크게 생각할 게 없고 요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뭐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 볼 땐 가나다가 뭔지만 알면 되니까 요 부분부터 봅시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3알파 빼기 베타가 결국 0이잖아요. 근데 알파분의 베타가 뭐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넘어가고 알파분의 베타 하면 결국 가는 3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은 m이 3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3입니다. 그럼 베타라는 아이는 베타가 뭐니에요? 그래? 그럼 3의 뭐 4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4제곱근 3이다. 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하고 나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뭐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다만 구하면 되는데 요걸 계산만 하면 되는데 m하고 베타를 다 구해놨거든요. 여기. 그쵸?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구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로그 자, m은 아까 뭐였냐면 3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타는 방금 구했죠? 3의 4분의 1승 4분의 1제곱 요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고 4분의 내려오겠죠. 자, 그리고 이거 분해 그리고 베타는 여전히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4분의 1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밑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PQR의 제곱을 이제 구하면 되니까 얘네들을 다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저기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곱하기 3의 역시나 4분의 1제곱 근데 이거 전체에 지금 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만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3은 약분되고 여기 있는 4는 제곱하면 16으로 나갈 거고 3의 4분의 1, 3의 4분의 1 곱하면 루트 3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답은 단답형이죠. 48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투와 관련된 건데요. 요게 이제 평가원에서 좀 그 해마다 항상 시험지마다 특이한 문제들을 조금씩 내는데 정의가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라는 아이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뭐 이거에 대해 계산을 이제 한 거죠. 이게 도함수에다가 뭐 4t제곱 4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한 어떤 t에 대한 2차식이겠죠. 요건 t에 대한 2차식이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럼 t를 뭔가를 집어넣으면 어떤 함수 값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식이에요. 그냥 f'이 아니라 뒤에 어떤 또 작업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함수가 된 상황이고 그럼 어떤 t를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네들은 다 이제 함수 값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함수 값이 있을 텐데 그거를 fx라는 함수에 3차 함수, 원래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었을 때 그때 그걸 만족하는 그럼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의 함수값이 뭐 이거다.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거 중에 제일 큰 거 얘를 GT라고 하자. 약간 이렇게 지금 정의를 새롭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그 GT가 있는데 GT가 정확히 딱 3에서만 불연속이다. 이 3이라는 건 결국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죠. 3을 집어넣는 순간 어떤 함수값이 될 텐데 그 라인을 긋는 순간 거기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이 GT가 갑자기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t를 이렇게 긋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t를 긋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값을 t를 적절한 값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에 그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어졌어요. 그럼 값이 얘 이렇게 알파들이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의 최대값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지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얘가 가다가 여기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딱 닿는 순간 원래 여기로 가던 애가 갑자기 제일 큰 걸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로 튀어버린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이게 불연속인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F는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그림이 이런 식이고요. 이 뒤부터는 계속 그으면 어차피 오른쪽 얘니까 얘는 계속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왔다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버린 다음에 그대로 따라간다. 저게 불연속이 하나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연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극대극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만들어라. 그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fx를 우선은 쓸게요.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일단은 두겠습니다. 우리 목적은 f2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a, b, c를 다 알아내시면 돼요. 근데 f'은 뭐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될 텐데요. 지금 요거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f알파는 저식을 다시 한 번만 쓰면요. 여기에 이제 t를 집어넣은 다음 4t제곱을 빼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2at. 맞죠? 그 다음에 b하고 4를 더한 b 더하기 4. 결국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지금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f알파가 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t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의 함수 값을 f에다가 라인을 긋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걸 그었을 때 그 중에 f알파들이 그럼 이런 애들이 막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애 이런 애를 g라고 잡겠다. 이 t를 뭔가 넘에 따라서 알파도 달라지니까 그걸 t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상황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이 f라는 함수는 어차피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원래는 3x제곱 이거지만 뒤에 이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음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t를 넣든 간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넣으면 이 라인이고 이런 거 넣으면 이 라인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도 그 라인이고 걔네가 여기에 그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불연속이 한순간에서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순간을 할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요런데 여기가 불연속이면 여기도 같이 불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두 곳이. 근데 t가 한순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한순간인 그 특수한 상황은 역시나 이 꼭지점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t가 3에서만 불연속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잘 종합해 보시면요. 여기 있는 요 라인에 대해서 요렇게 그었을 때 그리고 그게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라인이 있는 거죠. 그 라인을 f라는 함수, fx라는 이 함수에 이 라인을 쫙 그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상황 있죠. 자, 이거 일자로 이어졌다고 칩시다. 일자. 그냥 이거 안 쓸게요. 일자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순간 값이 여기서 일로 t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겠죠? 그림을 좀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돌려서 보세요. 알겠죠? 여기는 불연속인 게 여기여야 하고 여기는 그 특수한 순간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얘 t는 3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의 축이 3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얘 보이시죠? 여기 있는 2a가 6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해야 가운데가 3이 되니까 그 말은 결국 a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을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3이고 뭐 여기는 6이죠. 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어쨌든 여기도 6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라인이 결국 뭐가 되냐면 3을 집어넣잖아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이면 9잖아. 자, 그럼 여기는 b 더하기 13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결국 여기에 닿는 거죠. 여기가 y는 b 더하기 13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그 G3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3에서만 불연속인데 G3이 1이라는 거는 그 라인을 그었을 때 알파의 최대값이 G3이잖아요. 그게 1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1로 튀어버린 이 최대값 요게 1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값이 1이다. G3이 1이라는 게 저게 1이라는 얘기구나. 자, 이제 이 상황을 간략하게 오른쪽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분명히 y는 b 더하기 13이라는 라인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1이라는 걸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기 있는 x3승 더하기 3x제곱 이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fx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거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마이너스 3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곡점 x좌표 곱하기 3 한 개 세근의 합이다. 이런 걸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좋겠고 사실 뭐 아실 거라고 믿는데 모든 3차 함수는 대칭인 점이 있잖아요.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변곡점의 요 x좌표 요거의 3배를 한 게 세근의 합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요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애매하시면 여기 있는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아까 이거 말고요. 이거는 막 뒤에 잡다한 걸 더해놔서 이게 된 거고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6x 더하기 6 이런 상황이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변곡점 이런 게 싫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칭인 점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2칸씩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건 이제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고 1대 1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모든 애들이 다 줄줄이 나오는구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fx식을 바로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게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5 그리고 이제 뒤에 걔가 x축에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b 더하기 13 라인에 이렇게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가 이왕 여기 있는 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얘. 요 상황에서 이제 지금 C는 사실 여기에 안 됐지만 여기 상수항이 결국 C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저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B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이 B를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요 부분은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요걸 구하면 B가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니까요. 그쵸? 우리가 여기에 어떤 이런 상수 라인을 그었을 때는 얘만 변하는 거지 여기 1차항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근이 마이너스 5하고 1인데 여기는 접해 있으면 중근이라 2번이잖아요. 그쵸? 결국은 세 근이 마이너스 5와 1과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5 한 번, 1 접하니까 2번. 얘네들이 세 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해보시면 얘네들이 곱한 거 마이너스 5, 얘네들이 곱한 거 1, 그리고 얘네들이 곱한 거 마이너스 5. 결국은 마이너스 9가 나올 텐데 그게 바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B가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B가 9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여기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뭐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B가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으면 뒤에는 더하기 4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자, 구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요. 여기는 7이고요. 여기 뒤에 붙은 건 4기 때문에 결국 답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겠습니다. 올해 6월 평가원의 22번은 수열 귀납적 정의 관련된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로그 말고 지수로그가 아까 앞쪽에 20번에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는데 차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1이 1, A3가 4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뭔가 짝수의 느낌이고 4n 플러스 1, 4n 플러스 3 요거는 약간 홀수의 느낌이죠. 그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리고 또 좀 보시면 4를 더하거나 1을 더해서 다음 것들이 된다는 거는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되는 게 몇 개냐? 어차피 그 뒤부터는 다 커질 거니까 그래서 그게 몇 개냐? 이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일단 짝수를 첨자가 짝수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여기는 근데 뭐 2 플러스 1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홀수를 두 개로 쪼개 놓았네요. 그렇죠? 홀수는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4n 플러스 1과 4n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똑같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과연 모든 자연수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첨자가. 근데 예를 들어 여기다 1 같은 거 넣어보시면요. A2, 뭐 그 다음 뭐 2, 뭐 하면
A4, A6 이런 A 짝수들이 다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1 뭐 이런 거 집어넣어 보시면 A5, A7, 뭐 A9 이 집어넣으면요. 그쵸? A11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2, 4, 6, 8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5, 7 뭐 이렇게 가면 A1과 A3이 등장을 안 하거든요. 저기에. 근데 그래서 문제에 A1과 A3은 따로 줬구나. 그럼 결국은 윗줄이나 아랫줄에 1, 2, 3, 4 뭐 이런 걸 넣고 A1은 1, A3은 4인 걸 이용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건 확실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A1이 1인 걸로부터 AK가 10이 되는 상황을 하나 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 A3이 4인 걸로부터 AK가 10이 되는 상황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K들이 뭔지를 빠짐없이 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만약에 A1이 가령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일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 K가 개수만 세는 거지 K가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이 1이면 여기에 1을 계속 더하면 10이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1 집어넣은 거, 뭐 2 집어넣은 거, 3 그럼 저기 첨자는 계속 커지겠죠. A의 그 밑에 들어가는 첨자가 엄청 큰 수가 될 텐데 그건 우리가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수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다가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그냥 1을 1에다가 1을 9번 더해야 10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9번 더한 거 9번 더하면 결국 A, EN 저기에도 결국은 9번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게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개수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걔는 어떤 A 몇 이렇게 되겠죠? 그게 자연수잖아요. 그게 한 개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A1이 1인데 1을 9번 더하면 10이 될 거고 그거에 대응되는 K는 알아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한 개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 A1이 1인데 과연 1만 다 더할 것이냐? 아닙니다. 4를 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이 되게 만들려면 1을 10이 되게 만들려면 뭐 4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얘의 I 6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9가 더해진 거니까 1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게요. 지금 우리가 밑에 있는 첨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1을 계속 더하면 얘가 될 뿐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는요 4를 더하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첨자가 두 개씩 생긴다 이겁니다. 위에 있는 건 1 더하면 그냥 다음 짝수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딱히 별다른 짓을 안 했는데 여기 4를 더해주는 순간 그거랑 똑같은 A 첨자가 두 개씩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들어간 곳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좀 써볼게요. 2를 곱해줘야 된다. 첨자가 두 개씩 생기니까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첨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두 개씩 생기니까 저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4 더하기 1 더하기 1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4가 이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럴 수도 있고 4의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초반에는 요거를 해서 여기를 2배 시키다가 1 가다가 그 다음에 4 해서 여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윗줄을 따라서 1 이렇게 되면 알아서 첨자는 그 다음 애로 대응이 되는 거죠. 알아서. 그게 뭔지 구할 필요는 없고 개수만 세면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배열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얘는 배열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4의 위치가 정해져야 된다. 약간 확통 같은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죠? 확통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미적분이나 기하하는 친구들도 이 정도 배열하는 건 1학년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죠? 1학년 맨 마지막 경우의 수 부분이 다 있어요. 4가 이제 여기에 어디 들어가냐? 그거는 당연히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1, 5개 사이사이가 4가 맨 앞에 있을 수 있고 맨 뒤에 있을 수 있고 뭐 사이사이에 이제 껴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거고, 뭐 확통을 배운 친구들은 뭐 5팩분의 6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6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1은 어차피 다 하나고 4가 들어가는 순간 얘 아니면 얘로 파생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가서 결국은 그 첨자의 개수가 12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왜냐면 1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사실 4를 2번 더할 수도 있어요. 4 더하기 4 더하기 1 이래도 9가 더해져서 10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렇죠. 얘네들은 다 아까 아셨겠지만 곱하기 2를 이렇게 계속 이제 해주셔야 되니까, 뭐 곱하기 2는 뭐 그거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구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도 여기다 끌고 올게요. 이것도 자 여기 똑같이 쓸게요. 4, 4, 1도 배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4 더하기 1 더하기 4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4 더하기 4일 수도 있고, 그거 세 가지인 거 아시겠죠? 근데 4가 더해지는 순간 여기가 2개씩 있고 여기도 2개씩 있고 2를 또 2번 곱해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 첨자가 12개가 다시 추가된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25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건 A1이 1로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이제 2번 A3가 4인 걸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A1, 1 이거 하다 보면 A3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나요? 아니, 여기에 뭘 집어넣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A3는 등장을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4n 플러스 1, 4n 플러스 3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A3가 등장을 안 하니까 A3는 이게 출발점, 이것도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해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요거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자, 4에다가 그냥 1만 쭉 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1을 이렇게 써놓을게요. 6번 더하는 겁니다. 그래야 10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1들은 배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숫자고, 그리고 1을 하면 곱하기 2 할 것도 없고 하나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있는 얘는 그냥 한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여기 4가 있잖아요. 4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를 2번 더하면 안 돼요. 그럼 12로 넘어가기 때문에 10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 그러면 이제 뭐 1을 2번 더 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열을 하셔야 됩니다. 4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로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쵸? 곱하기 2를 나중에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배열하는 건 3개인 거 알겠죠? 뭐 411, 141, 114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11은 그냥 1입니다. 어차피 하나로 파생되니까. 근데 4는 2개로 파생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곱하기 2. 결국 6개다. 그래서 여기에 7개가 등장하는구나. 요 개를 더해주고 뭐 더 이상 빼먹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했어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답이 3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랑 공통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사실 좀 앞부분이 조금 쉬워서 그렇지 여기 뭐 21번, 22번이나 뭐 조금 뒤에는 15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 좀 잘 정리해 보시고, 또 9월 평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보다 그 앞부분 번호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잘 먹으시고, 날씨가 좀 더워졌겠지만 힘을 내시고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